지난달 말 활동을 종료한 2기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야 형제복지원 등 집단 수용시설에서 벌어진 이 국가폭력의 진실을 규명하는 성과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미신고 피해자들이 많다는 점이 아쉬움을 남기는데야 3기 진화의 출범이 시급해 보입니다. 남은 과제는 뭘까에 피해자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네, 박경보 형제복지원 피해자협의회 대표 저희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해서 이제는 많은 분들께서 알고 계십니다. 특히나 올해 또 이제 넷플릭스의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재조명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그 넷플릭스라는 그 나는 생존자다에 이제 그 저희 사건을 방영을 했는데 네. 참 저희 피해자분들은 좀 그닥 그 보기 싫은 그런 하나의 작품이라고 할까요? 네. 너무 그 과거의 그 아픔이 그 좀 떠오르고 그래서 좀 많이들 좀 울분하고 그랬습니다, 저희들끼리. 아유, 참 그러게요.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그 다큐멘터리에서 가장 공분을 샀던 장면이 박 원장의 조카가 몇십 년이나 지났는데 이제 와서 이러냐라는 부분이었는데 혹시 이 부분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그 어떤 사건이라는 것은 일어난 시점이 당연히 앞서고 후에 피해 회복이라든가 어떤 그 법적 처벌이 후에 이루어진다는 것은 아마 모든 사건에 이 사회 전방위적으로 일어나는 통념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일어났기 때문에 그 사실에 대해서 인지하고 후에 어떠한 그 적절한 조치, 가해자가 있으면 처벌을 해야 되는 것이고 가해자가 있으면 또 피해자들한테 사과를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결과라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좀 하지 못해서 지금 여러 친인척들이 박 원장에 그 살아 있습니다. 현존하는 아직 공식적인 사과나 이런 것 또한 이루어지지 않아서 좀 저희는 좀 가슴 아픈 일입니다. 아, 그러게요. 진짜 질문을 드리는 것도 참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좀 뭔가 죄송스러운 마음도 드는데 일단 형제복지원이 이제 언론을 통해서 많은 분들께 알려지게 됐고 그동안 진상 규명, 국가 배상 확정 많은 진전이 있었습니다. 박경보 대표님이 참 고생을 많이 하셨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국가 차원의 진실 규명을 통해서 1, 2기 진실 화해가 좀 어떤 성과들을 얻었는지 짚어볼까요? 1기는 저희가 아시다시피 노무현 대통령의 그 정권 시절 2005년에 근데 저희는 알지 못했습니다. 네. 저희 사건이 진화의 과거사 폭력, 국가 폭력의 피해자들을 조사한다는 자체를 저희는 저가 지금 현재 만나고 있는 친구들 한 여럿이 그걸 같이 봤습니다. 네. 아, 우리도 2005년도에 우리 사건도 이 세상에 알려야 되고 그죠. 지금 그때 당시의 이야기를 하시기가 감정이 좀 그쵸. 예, 그러실 수 있습니다. 끌렸던 친구들이 지금도 같이 만나고 하지만은 참 그리고 1기는 넘어갔고 2기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거의 조사 기간만 3년 법이 통과된 지 5년 동안 저희가 그 3만 8천 명 연인으로 예. 참 그 시간들이 너무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 피해자는 단 700여 분밖에 나오지 못했다는 거죠. 예. 그 또한 몰랐던 피해자들의 책임이 아니라 국가가 그만큼 그 형식적인 틀에서 이 위원회를 출범시켰고 네. 피해자들은 내가 해당이 되는지 조차도 알 수 없었고 그런 상황에서 2기가 지난달 26일 날 종료되고 예. 작년 재작년에 연말에 저희 사건이 처음으로 1심 판결이 나오고 나서 피해자분들이 지난달 말일까지 네. 454분이 나왔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렇다 치더라도 불과 1,100여 분에 불과합니다. 3만 8천 명 연인은 그러면 3만 명은 줄 잡아서 과연 다 어디 가셨을까? 그래서 좀 저희가 살아있는 사람들이 예. 또
너무 큰 나온 네네. 진실 기명을 받고 배상금을 받고 한 분들이 또 나름의 그 어떤 미안함감 그분들 못 나오신 분들 네. 네. 하지만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분들조차도 진실 기명도 못 받고 진아이는 2기가 종료돼서 3기가 출범을 이제 곧 눈앞에 두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조속하게 국회에서 이제 본회의만 통과만 남은 걸로 압니다. 예. 하지만 올해 연말이 가기 전에 예.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꼭 통과되기 그런 간절한 마음입니다. 예. 저희도 마음을 모으겠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좀 어떤 부분에서 가장 답답함을 좀 느끼셨는지. 가장 저희 그 피해자들의 가장 저희는 그 항상 저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피해자들을 볼 때마다 저 자신도 그렇고 그 안에서의 그 몇 년간의 고통보다 그 나와서의 그 삶이 무너졌다는 거죠. 예. 첫째는 가족 구성원이 무너졌고 사회로부터 외면당하고 거기 있었다 형제원이 있었다 형제원자만 나오면 뭔가 참 무슨 죄를 짓고 우리가 들어간 것 같은 그런 사회의 그 따가운 눈총을 40여 년 동안 50여 년 동안 피해와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피자들의 그 사회적 구성 능력이 부족하다는 거. 그래서 대인기 피증이라든가 그 어떤 그 사회를 그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 역시 그 또한 피자들의 책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구조적으로 이 사회가 외면했고 정부가 여러 정권이 바뀌면서조차도 좀 애매했던 이런 그 상황에서 지금이라도 피해 회복을 위해서 이 사회와 국가 정치하시는 분들 포함해서 특히 또 언론사분들도 많이 좀 관심을 갖고 진정으로 그냥 인권 침해 사건이 있었구나 정도가 아니라 조금 더 피해자들을 어떤 그 저희한테 어떤 물질적인 거 물론 중요하지요. 물론 중요하지만은 인식의 변화를 좀 가져다 피해자분들한테 당신은 그냥 국가폭력의 피해자이고 당신이 잘못한 게 없다 하는 그런 인식을 피해자들한테 심어줬으면 하는 좀 바람입니다. 네. 아니 근데 이제는 정말로 지금 방송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들도 그렇고 국민들 시민분들께서도 정말 피해자라는 거에 대해서 다들 잘 이해를 하고 정말 괜찮아지시기를 마음을 모으고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2기 진실 화해가 이제 마무리가 됐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3기는 국회 법사위를 통과해서 본회의 통과만 하면 이제 제정이 되는 건데 3기 진실 화해가 바로 출범하는 게 왜 중요한지 이 부분 좀 짚어 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3만 8천 명 연인원으로 네. 피해자분들이 너무 지금도 저희가 며칠 전에 국회에서 한 분을 만났습니다. 피해자라 참 감격스럽죠. 하필 또 그 자리에 같이 있었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예. 예. 뭐라고 별명을 이렇게 대지는 못하지만 대본에 알아보더라고요 서로가. 네. 그 정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너는 왜 이쪽에서 여의도 쪽에서 사는데 왜 안 했냐 하니까 자기는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기는 몰랐다 이거예요. 뭐 그래서 그런 그 좀 피해자는 많은데 지금 피해자라고 나온 분들은 너무 작습니다. 그래서 3기가 반드시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3기 위원회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예. 이 과거사법 개정안 내용을 보면 조사기간 확대, 조사 권한 강화, 소멸시효 배제 같은 내용들이 담겼더라고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지금까지는 그 진실위원회 결정문을 받고 3년이라는 예. 민법에 정한 그 소멸시효를 좀 적용받아서 결정문을 받아도 1기 때도 같은 현상이 좀 나왔고 그래서 그 소송 기회를 놓쳐서
어떤 그 금전적 배상을 국가로부터 받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이번 3기에는 이것을 이제 법제화해서 국가가 저지른 어떠한 중대한 인권 침해 사건에 대해서는 소멸시효를 3년이라는 민법상의 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무제한으로 예. 좀 해줬다는 거에 대해 의미가 큽니다. 네. 피해자 입장에서 이제 법안 내용을 봤을 때 좀 어떤 부분은 이런 것들은 좀 추가가 돼서 다행이다 싶고 또 어떤 부분은 좀 아쉽다 하는 부분이 있다면요. 질문하신 내용 소멸시효 부분하고 네. 또 하나 지금 조사 2기에는 조사 1국과 2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을 하나 더 신설해서 아마 집단 수용 시설, 아동 시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국을 하나 신설해서 그런 내용들이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고 아마 3기가 출범하면은 하고 위원회 분도 지금까지는 9분이었어요. 상임위원 3분하고 비상임위원 6분에서 9분이었는데 네. 위원회 위원분들도 4명을 증축해서 조금 더 폭넓게 좀 들여다보겠다 하는 그런 3기 법안이 좀 돼 있고 아쉬운 부분이라면은 하나 좀 거기다 추가드리자면은 이제 2기 때만 해도 어떤 그 자료나 이런 뭐 가해자의 그 출석 요구라든가 자료 제출을 그냥 형식적인 그런 법리 안에서 예. 제출받고 했는데 그 3기 법안에는 영장을 발부받아서 조사관들이 직접 영장을 집행할 수 있는 그런 법안이 추가되십니다. 네, 추가된 부분이고 그게 좀 의미가 크고 그래서 좀 가해자들에 대한 강제성이 좀 강제적으로 좀 할 수 들여다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좀 아쉬운 점이라는 것은 집단 수용 시설이 그 현재로 저희가 그 조사 기간이 짧다, 인원이 짧다, 인력이 짧고 예산이 짧다 해서 실태 파악 어떤 그 형제복지원 내지 성감학원 시립아동보호사 같이 좀 알려진 시설 외에 그밖에 작은 시설 또한 많이 존재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형제복지원과 같은 큰 시설에 대해서 이렇게 연관성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다중 피해자라 그러죠 저희는요. 그래서 이제 그 시설을 왔다 갔다 그런 시설에 대해서도 상당한 인권 침해가 있어서 좀 그걸 구체화시켜서 조사를 하겠다는 그런 좀 법안도 좀 그 들어갔으면 하는데 그 점 좀 빠진 점이 좀 아쉽습니다. 예. 조사 신청 여부로 피해 여부가 갈린다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게 이제 바로 직권조사 발동을 예. 지금은 좀 뭐 아주 큰 거에 대해서만 이렇게 좀 중점적으로 했는데 직권조사 범위를 좀 광범위하게 좀 하겠다. 그래서 그 꼭 피해 접수가 안 들어와도 네. 인지한 사건 위원회에서 또 어떤 언론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나온 사건에 대해서는 꼭 피해 신청자가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아도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는 그런 광범위한 그걸 좀 최대한 이 3기 때는 직권 조사를 좀 활용해서 조사를 과거사 피해자분들의 공통점은 사회적 인지 능력이라든가 경제적인 능력 또 고령 이라는 그런 세 가지 악조건 속에 현재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직권 조사를 좀 발빠르게 해서 초기부터 3기가 출범하는 초기부터 직권 조사 발동을 좀 이 3기 위원회에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피해자들이 찾아오기를 기다리기보다는 좀 직권 조사를 통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임해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네. 같습니다. 지금 이제 시간이 저희가 이제 제한이 돼 있어서 네. 지금 정부 국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뭐라고 보시는지 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2기의 가장 취약점이 결과도 나름에 있었지만은 국회가 감시 활동을 안 했습니다. 사실은 안 하다 보니까 이런 그 조사 중지 결정서를 많이 받았습니다. 신청을 하고도 2기 때 그 진아이 진실화위원회 약 그 2만 건 중에 약
2,111건이 네. 이렇게 조사 중지가 됐습니다. 조사 중지가. 그래서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엄연히 그 진화입법에도 신청을 받아서 조사를 하게 돼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조사 중지 결정문도 간단합니다. 조사 중지 결정문이라고 이렇게 한 장 받습니다. 사유도 없습니다. 어떤 사유도 어떤 이유도 없습니다. 위원회 몇 조 몇 항에 따라서 조사 중지했다.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감시하고 법을 만든 국회에서 좀 끊임없이 감시해주고 삼기는 더 이상 어떤 그 형식적인 그런 조사위원회가 아니라 실질적인 과거사 피해자분들한테 조사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고 피해 회복을 위해서 정치권이나 국회가 좀 노력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고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형제복지원 피해자 협의회 박경보 대표님과 이야기 나눴습니다.